네,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부동산 이슈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젊은 층의 아파트 매수 경향이 점점 더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지난달에 20대 이하, 그러니까 10대와 20대에서 전국에서 사들인 아파트가요, 전달보다 25%가량 늘어났고, 30대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네, 부동산 매입 패턴에서 상당히 지금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0살, 20살 대 이른바 20대 이하, 그리고 또 30대 이런 젊은 층에서 부동산을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부동산 가격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는데 현재 30대 이하를 통틀어서 보면 38.5%, 지난달에 있었던 부동산 매입 물량의 약 40%가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일어났거든요. 네. 이것은 관련 통계를 만든 이후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고요. 결국 전국에 있는 이 신규 부동산의 40%, 10채가 누군가가 샀다 그러면 그중에 4채는 아주 젊은 층이 사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들이 사는 부동산도 집중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 이른바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가 어렵지 않냐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아마 최근에 부동산 대책 그리고 상황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해외에서도 혹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현재까지 보고된 각종 저널, 부동산 관련 학회의 저널에 보면 20대와 30대가 이렇게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는 사례는 일찍이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해외 생활을 해외에서 특파원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20대와 30대가 집을 집중적으로 사는 현상은 처음 보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모기지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시간에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집을 먼저 사놓으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집에 대한 비용, 모기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스로 자립할 수준이 되지 않으면 집을 사지 않는 것이 전 세계 선진국의 일반적인 경향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20대와 10대, 20대, 30대의 부동산 조기 매입 경향이 심상치가 않다. 상당히 좀 유의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지금 심각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서 대책들을 내놨는데 박사님께서도 관심 있게 보셨죠? 어떻게 좀 총평을 하십니까? 예, 우선 왜 이렇게 20대, 30대가 갑자기 집을 많이 사느냐 이 문제가 어저께 대책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특별히 다른 거시경제 지표는 달라진 게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20대와 30대가 집중적으로 집을 사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네. 하나는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집중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하게 된다라는 가격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조바심. 그래서 이 생 폭망했다. 다음 생에나 가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불안감.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바로 이 아파트 청약제도, 네. 청약 가점 제도에 있어서 그동안에 무주택 기간 또는 부양가족 수 이런 걸 따지다 보니 사실 20대, 30대는 당첨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집을 사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전세 가격이 또 오르니까 20대와 30대는 전세를 많이 살고 있었는데 전세가 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전세난은 아예 전세 물량이 없어서 들어갈 집을 찾지 못하는 전세 절벽이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아예 집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전세 물량이 없는 거로 봐서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각도에서 정부도 이제 서둘러 대책을 내놨어요. 어저께 무려 11만 4천 호의 새로운 임대주택을 내놓겠다. 결국 공급을 좀 대폭 늘려서라도 전세난을 잡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깨주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은 상당히 눈물겹고 상당히 사실 헌신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11만 4천 가구 이상을 내놓을 수 있는 정부가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한국 외에는 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세간의 평은 과연 이것으로서 전세난을 현재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전세난
해결할 수 있을. 어제 또 공교롭게도 매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매매값도 한국감정원 통계 제도 개편 이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모로 이제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0대, 20대와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사실상 전통적으로 매수 비중이 가장 낮은 게 이게 자금을 직접 마련해서 집을 구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상 자발적인 어떻게 보면 구입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대와 30대가 그 많은 돈,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돈을 어디서 과연 조달해 왔을까? 앵커님 질문은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부모들이 자식들의 이런 어려운 앞으로 부동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해서 자녀들에게 부모 찬스를 좀 준다든지 예. 또는 자녀 이름으로 부모가 산다든지 이런 경향이 하나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든 사람, 어느 정도 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돈을 주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그 돈이 신용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집이 없는 20대, 30대도 집중적으로 대출이 됐습니다. 네. 이른바 연끌 대출이 가능했던 거죠.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총체적으로 묶어지면서 20대, 30대들의 그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런데 만약에 이게 집값이 오르면 뭐 상당히 소득을 큰 이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또는 갭 투자를 잘못해서 자금 유동성의 애로사항을 겪는다 그러면 사회에 출발하자마자 부동산 때문에 인생에 멍해를 지고 살아야 되는 그것은 개인적인 불행이기도 하고 우리 국가 경제에도 큰 불행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같이 관심을 갖고 특히 20, 30대가 걱정하지 않고 네. 앞으로 40대나 50대 가서 집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시경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가장 큰 역할로 보입니다. 네,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풍선효과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 최근 전세난에 대해서 저금리와 1인 가구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혹시 이 설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김현미 장관의 얘기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세대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인구는 줄어들어도 집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져서 집값이 오르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조처로 웬만큼 돈을 빌려도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더 사게 되고 또 전세 가격에 있어서도 은행 대출 이자가 적다 보니까 전세를 내주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종전과 같은 소득을 얻으려면 좀 더 많은 전세금을 받아야만 과거의 월세 소득과 같은 것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서너 달 전에 지금 정부가 강행을 한 임대차 3법. 현재 지수로 놓고 보더라도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전세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전세 물량이 급격히 없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두려워해서 임대인들이 아예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든지 또 집이 있으면서도 전세를 내놓지 않는다든지 이런 요인이 있고 물론 정부의 지적대로 계약갱신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재건세를 맺었기 때문에 큰 혜택을 누릴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이 없어서 전세 난민이 됐으면 거리를 전전하는 상당히 좀 심각한 전세난 상황이 야기가 됐고 그 중심에는 역시 임대차 3법의 문제도 상당히 있다. 그런 면에서 그 법에 대한 좀 보완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박사님께서 언급을 하신 바가 있지만 전국의 아파트값이 한국감정원의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동안에 이제 비규제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경기도 김포 그리고 네. 부산, 요즘 김포는 금포라고 불리기도 하던데 이런 데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어제 편입이 됐습니다. 규제 효과는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면 일단 그것을 부동산을 사는 데에서 은행 대출이 대부분 막히게 되고 또 종부세라든지 각종 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려는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이제 전문가들은 좀 정부가 실기를 했다, 놓쳤다. 부산 해운대라든지 수영구 또 대구 수성구
말씀하신 지금 검포라고 불리는 김포시 예. 이런 지역에서 언론에서도 여러 번 왜 저 지역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빼느냐 그래서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 했는데 전형적으로 풍선이 터진 곳이죠. 서울에 있는 많은 재력가들이 저 7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려가서 샀다는 사실이 지금 리포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사람이 산 것이 아니라 외지인이 많이 샀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핀셋 규제가 아주 정교하게 잘 되면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풍선 효과를 발휘해서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의 키재기 현상, 동일화 현상이 생기고 또 저렇게 지금 전 지방의 7개 지역을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게 됐을 경우에는 예. 이제 지방과 서울이 규제가 똑같아졌구나. 그 돈이 다시 서울로 와서 서울 집값이 오를 수도 있는 풍선 효과를 좀 매우 예민하게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이슈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와 관련해서 특혜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에서는 7대 의무 조항을 만들어서 견제 장치가 있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과연 견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시아나 항공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도산하기 전에 좀 경험 있는 한진칼에다가 엮어서 우리나라 국적항공사를 살려보자. 이런 정부의 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통합안은 근본적인 방향면에서는 상당히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경제적 현실 또 어떤 주주들의 이해 또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방법 면에서 매우 서툴게 되는 바람에 지금 시작부터 삐걱삐걱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은태 회장에 대한 특히 한진칼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고 실제로 대한항공도 지금 경영상의 실패를 크게 하고 있는 데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은행에서는 한진칼에 몰아주면서도 조은태 회장이 어떤 독직하지 않도록 잘못 탈선하지 않도록 7개 조항을 뒀다. 네.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 조항이 어느 정도는 효력을 발휘할 겁니다. 그러나 KCGI의 반론에 따르면 현재 지금 7개를 그 비밀 협약을 하고 거기에 강제하는 수단으로 조은태 회장 소유 주식을 담보로 걸었거든요. 예. 그럼 담보 주식을 팔아버리면 조은태 회장 입장에서는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고 그게 두려워서라도 산업은행 말을 들을 텐데 지금 그 담보가 이미 국세청에 조세 담보로 걸려 있단 말이죠. 은행에 또 담보로 걸려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산업은행 담보지 말을 안 들어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 그런 면에서 7개 조항은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CGI가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이 특혜라면서 법원에 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판단해야 될까요? 예, 한 반반이라고 보는데요. 그동안의 판례만 놓고 보면 네. KCGI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유명한 상법 418조에 따르면 새로운 주식을 발행했을 때는 그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들 이미 주인들한테 먼저 선택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는 게 418조 상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다만 한 가지 상법 418조 2항에 예외 조항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가 도산할 경우 아주 어려울 경우에 또 기존 주주들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아주 비상시에는 외부인한테 그 주식을 팔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한진칼은 그렇게 부실한 회사가 아닙니다. 부채 비율도 100%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KCGI 주장은 왜 문제도 없는 회사에 유상증자를 하면 유상증자 돈은 기존 주주들이 먼저 사갖도록 해줘야 된다. 네. 이 부분이 상법 위반이다. 그래서 지금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만약에 법원이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본안 소송을 받아들이면 이번 산업은행의 이 한진칼 인수 지원 또 그걸 고리로 한 아시아나 인수는 법적으로 불가능이 돼버립니다. 예. 조은태 회장도 나름대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통합을 하더라도 요금 인상이나 직원 구조 조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비상구 좌석이나 이런 데다 추가 운임을 받겠다고 했어요. 뭐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통합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항공이 비상구 옆에 있는 좌석에 대해서는 돈을 10,000원 또는 20,000원 더 받겠다. 예. 이걸 발표를 했어요. 물론
다른 외국 항공사 중에 이런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대한항공이 특혜를 받아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 또 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혹시 불편을 주지 않겠냐, 독점의 폐해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마당인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상구 쪽에 돈을 내겠다, 돈을 더 받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사흘 전에 조은태 회장이 정경련 모임에 갔다가 나오면서 네. 앞으로 임금을 올리지 않겠다. 네. 한 명도 자르지 않겠다. 이런데 이것은 회장도 모르는 일입니다. 회사가 만약에 점점 더 어려워지면 회사 그 노선도 줄여야 되고 또 인건비도 올려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사항이겠죠. 가능하면 안 잘랐으면 하는 것이고 산업은행이 7가지 조항 중에 사람을 자르지 말라, 구조조정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넣어뒀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 조은태 회장의 말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전 세계가 이렇게 거대 항공사들이 통합할 때 독점금지법에 따라서 정밀하게 조준을 하는 것은 독점에 따른 폐해가 실제로 그동안에 경제적 역사 현실에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공정위의 심사가 있을 거고 이걸 통과해야만 물론 뭐 KCGI 가처분 신청권도 있긴 하지만 이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전례를 봤을 때 통과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저께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둘이 합치게 되면 산업은행 프랜대로 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사게 되면 두 회사의 국내선 여객 점유율이 62% 정도로 절반을 훨씬 넘는다. 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는 50%만 넘으면 일단 독점이라고 보고 그 독점의 폐해 심사를 따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무조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들어오면 정밀 결합 심사를 할 것이다.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세세한 부분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일단 정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정위원회만 문제가 아닙니다. 네. 지금 두 항공사가 공교롭게도 비슷한 노선을 대부분 각 유럽이라든지 미국 노선은 거의 똑같이 시간대도 비슷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독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용자의 불편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 세계 어느 한 나라로부터라도 이 결합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역시 산업은행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역시나 뭐 최종 인수까지 넘어야 할 사안은 많습니다. 다만 이동걸 사는 회장은 통합이 만약에 불발이 되면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국유화되고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예, 만약에 이제 통합이 이번에 안 되면 아시아나가 지금 부채 비율이 2,300% 곧 도산할지 모르는 지금 자본 잠식률이 53% 거의 자기 돈이 없다는 거죠. 은행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라도 사주지 않으면 아시아나가 망하기 때문에 또 그런 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국유화시켜서 네. 국민 세금으로 받아줘야 된다 이러는데 그 말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채권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은 도대체 무엇을 해왔으며 네. 그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과 인수협상을 왜 그렇게 서투르게 해서 시간을 많이 갉아먹었나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통합을 하려면 국민적인 어떤 합의, 이건 정당하다 이래야 되는데 사실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적인 이미지 그동안 대한항공도 부실인데다가 과연 저 회사에 맡기면 되겠느냐 이런 의혹이 많았던 게 그동안에 한진칼 대한항공 일가들이 보여준 행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방법이 목적은 옳았지만 방법이 너무 서툴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